레이저를 쏴서 떨어뜨리고 교란 전파로 무력화하겠다. 국방부가 드론, 즉 무인기에 대비하기 위한 무기 개발을 위해 5,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국방력 강화 계획에 포함돼 오래전부터 준비해오던 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들 무기의 실전 배치를 서둘러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공에 떠 있는 수십 대의 드론을 차량에 탑재된 레이저포를 쏘아 격추시킵니다. 지난 2014년 북한 무인기가 남측에서 처음 발견된 후 우리 군이 이듬해부터 개발에 착수한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입니다. 당시 육군이 주요 지역 방어를 위한 적 소형 무인기 정밀 타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합동참모본부가 필요성을 인정해 즉시 개발을 결정한 겁니다. 또 군은 지난 2017년부터는 무인기에 교란 전파를 발사해 무력화시키는 이동형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군은 최근 적 무인기를 쫓아가 교란 전파를 발사하는 소형 드론도 해외에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이들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개발 비용을 포함해 모두 5,600억 원. 국방부는 이번 북한 무인기 침공을 계기로 대형 무기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2, 3년 뒤로 당초 계획된 실전 배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군은 이들 무기 체계가 전력화되면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파 차단이나 레이저 등 적 무인기 타격을 위한 필수 자산도 조기에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 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드론 부대 창설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육군 지상군 작전사령부 예하에 운용 중인 드론봇 전투단에 3개의 중대를 연차별로 추가로 창설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앞당기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드론을 이용해 정찰과 공격 임무를 주로 수행해온 드론 부대의 탐지와 격추 같은 적 무인기를 잡는 이른바 드론 킬러 임무가 대폭 보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뇌전증에 걸린 것처럼 연기를 하도록 시켜서 군 면제를 도운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 브로커는 이른바 군 면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상담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저희 MBC가 입수했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병역의 신이라고 소개하는 포털사이트 전문가 상담 코너입니다. 신체 검사 관련 단순 서류 상담은 10만 원,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상담은 200만 원이라고 버젓이 홍보합니다. 현역이었는데 4급을 받았다, 드디어 면제를 받았다는 성공 후기만 수백 건에 달합니다. 병역의 신이라 불린 사람은 군 수사관 출신 46살 구모 씨. MBC가 입수한 실제 상담 녹음에서 구 씨는 군 면제를 자신합니다. 그거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5급 군 면제를 조건으로 3천에서 5천입니다. 저희도 유명인들, 그런 또 사람 부른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요. 1년 안에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며 특별한 시나리오를 은밀히 소개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면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질환을 진단을 받고 약 타고 그 의무기록 사본 떼서 가지고 가서 병무청에서 재검 받으면 뇌전증 증상을 반복 연기해 진단을 받는 건데 뇌전증이 초음파 검사로도 명확히 판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제 이유 없이 쓰러져라. 그래서 그 쓰러진 상태에서 구급차를 타고 특정 병원에 가서 어떠한 본인이 증상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면 취재 결과 실제 현역 입영 대상인 또 다른 30대 남성은 올해 구 씨의 도움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이 군 면제 대가로 구 씨에게 지급한 돈은 1,400만 원. 상대적으로 신체 급수가 1급에 가까워 난이도가 까다롭거나 여러 차례 재검을 돕는 경우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을 꾸린 서울 남부지검은 구 씨를 구속하고 다른 브로커 1명을 추가 입건하는 한편 병역 기피 상담을 받은 유명 배구 선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오늘 구속이 됐습니다. 이 남성이 4개월 전에 살해해서 유기했다고 진술한 동거 여성의 시신을 찾는 수색 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수색 지역에 유실된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군 당국의 경고가 나오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구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뿐 아니라 전 동거 여성까지 살해했다고 진술한 3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꺼운 옷에 모자를 깊게 눌러쓴 피의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하신 거예요? 법원은 영장 심사를 마친 지 5시간 만에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자가 동거했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유기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차량 지붕에 설치된 짐가방에 숨진 여성의 시신을 실어 옮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경찰은 곧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성이 피해 여성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파주시 공릉천 주변에선 이틀째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탐지견을 동반한 과학수사대원들이 눈 덮인 하천과 덤불 주위를 돌며 단서를 찾았고 일렬로선 경찰관들이 탐침봉을 든 채 정밀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하천 주변에 유실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군 당국의 통보에 경찰의 육상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드론과 헬기 위주의 공중 수색과 잠수부들의 수중 수색은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풀숲에 가려진 구간 등 정밀 수색이 필요한 곳도 적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최근 중국의 비밀 경찰서로 지목된 곳이죠. 서울의 한 중식당이 내일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 중식당의 대표는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중식당의 영업 방식, 또 식당 대표의 외부 활동 등을 놓고 계속해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엄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한강변의 한 중식당. 중국이 해외에 설치한 비밀 경찰서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음식점은 전광판에 진심을 은폐하는 추악한 세력을 폭로한다는 글을 띄웠습니다. 부패 기업이 돈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한국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종업원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한글과 중국어로 최근 의혹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이 식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게는 한 해 6억 원의 손실을 보면서도 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비밀경찰서 논란이 불거지면서 갑자기 내부 공사로 문을 닫겠다고 알렸습니다. 이 식당의 여의도 국회 앞 지점은 현재 중국의 관영 매체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제한 중국인 단체 회장을 지낸 식당 대표는 중국 국무원이 해외 체류 중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我们在这里虽然很不容易，但是还是希望我们能够更好的团结起来，把我们最好的精气神拿出来。 앞서 한 국제인권단체는 중국이 반체제 인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53개 나라에 비밀경찰서를 두고 있고 서울의 비밀경찰서는 장수성 난퉁시 공안국이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주권 침해로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가 이미 의심 시설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고 캐나다와 독일에 이어 일본 정부도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정원 등 관련 부서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가운데 해당 중식당과 대표는 MBC 취재진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모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장슬기 기자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우뚝 솟은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씻을 때마다 불안합니다. 얼마 전 12개월 된 아이를 씻기다 화장실 타일이 우르르 무너져 내려 깜짝 놀랐다는 어머니의 제보가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50여 세대 이상에서 타일이 갈라지고 또 부푸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말 경기도 이천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 욕실에 들어가니 벽 한가운데 타일이 떨어져 나간 채 시멘트가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붙어있는 타일들도 곧 떨어질 듯 곳곳이 갈라지거나 부풀어 올랐습니다. 성탄절 전야인 지난 24일
집안 욕실에서 12개월 된 딸을 씻기던 주민의 등 쪽으로 타일 조각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와르르 뒤에서. 제가 등이랑 다리로 내려 찍히면서 맞았고 애기 욕조로는 막 유리가루 같은 파편들이 막 둥둥 떠 있었고. 주민이 몸으로 타일 파편을 막은 덕에 아이는 가까스로 부상을 피했습니다. 발이 뜨거워서 보니까 피가 철철 나고 있더라고요. 애기 머리 위로 맨몸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다른 세대는 욕실 벽면 전체에 녹색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테이프를 떼보니 벽면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타일이 떠 있습니다. 이만큼 벌어질 정도로 전체가 이렇게 막 흔들리거든요. 저희도 많이 불안해요. 이렇게 타일이 갈라지고 튀어나오기 시작한 건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였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타일이 벽에서 떨어지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할 때는 놀래서 깼거든요. 밥 먹다가도 이제 놀라서 이제 욕실로 가보고 했는데 전체 700여 세대 중 이렇게 타일이 깨지거나 튀어나온 세대는 50곳 이상. 참다 못한 한 주민이 직접 욕실 타일을 떼보니 모래와 시멘트를 섞은 접착제가 듬성듬성 붙어 있었습니다. 타일 시공은 접착제가 80% 이하로 들어간 경우 시공사가 5년까지 하자를 보수해야 하지만 시공사는 입주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보수를 거부했습니다. 소송이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가 그거를 만회하려고 예를 들면 그거를 또 고치거나 이러면 형성이 변경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세대의 다용도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바닥에는 얼음 기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세대는 거실 벽면 곳곳에 습기가 차오르고 벽지가 들떠 있습니다. 벽지를 뜯어보니 안은 새카맣게 곰팡이가 폈습니다. 너무 상해서 네네 이렇게 이걸로 가려놨어요. 곰팡이가 다 폈어요. 지하 주차장은 천장에서 물이 새 여기저기 비닐이 쳐져 있습니다. 누수와 결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하자 보수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공사는 타일이 떨어져 주민이 다친 세대를 뺀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보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이 마무리되면 하자 보수 기간과 상관없이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간다 장슬기입니다.